존니 대표처럼 투자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락한 미국 주식인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4달 전쯤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달러에서 지금 35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는 가입자 증가 수가 예전 대비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가입자 증가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억 1천만 명 정도가 이미 가입을 해서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원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체기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인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가입하는 그 수도 한정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로 비교해 봤을 때 넷플릭스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성숙기로 접어든 기업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숙기로 접어든 기업에 한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곤 하는데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변하거나 그렇진 않았죠. 매출로 봤을 때는 꾸준히 계속 매출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기업에는 크게 매출이 감소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장을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조금 실망한 매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만한 상황인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월봉으로 분석해 봤을 때 최근 2년에 걸쳐서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던 원인도 있습니다. 200달러였던 주가가 거의 70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2년 새에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죠. 그만큼 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가 컸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원래의 회사의 가치로 주가가 회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현재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를 따지는 게 PBR이나 PER로 많이 측정을 하곤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PBR을 보면 10배 정도 되고 PER로 봤을 때는 28배입니다. 그래서 PBR과 PER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까지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업의 가치 대비 고평가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이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좋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이 넷플릭스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 여파로 무려 8%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약 310만 주가량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기회라고 판단해서 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2억 2천만 명의 유료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여전히 계속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살만한 가격대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CEO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헤스팅스 CEO가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2002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회사 관계자가 봤을 때도 이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넷플릭스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면은 다시 성장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게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보듯이 넥스게임즈를 868억에 인수했다는 기사가 보이죠. 이 넥스게임즈는 넷플릭스의 유명한 드라마 중 하나인 기묘한 이야기를 게임화해서 퍼즐 테일즈라는 퍼즐 게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인터랙티브와 슈퍼셀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설립한 게임 회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게임 쪽으로 컨텐츠를 넓혀가면서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게임까지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과금을 좀 더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느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이 게임을 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다른 스트리밍 기업의 등장입니다. 이 표에서도 보듯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림 서비스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HBO도 작년 1분기부터 시작을 했죠. 아직은 가입자 수가 미비하긴 하지만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만큼 넷플릭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디즈니 플러스와 HBO 가입자들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후에는 이 스트림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이 세 개를 동시에 즐기면 즐겼지 하나를 끊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금액이 이 가입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를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미 넷플릭스만 갖고 있는 그 시리즈물이 꽤 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워처도 있고요. 바이킹스도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엄블레러 아카데미도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만 오직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가입자들이 쉽게 이 넷플릭스를 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디즈니 플러스나 HBO가 생겼다고 해서 2억 명의 가입자가 감소할 것 같진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 따라하기에서 넷플릭스를 소개해 드리고, 저도 지금부터 한 주씩 사모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식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은 기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이런 주식들을 한 주씩 사 모은다면은 나중에 자산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화로 따져봤을 때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지금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장 동력에 필요한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데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이 오징어 게임이 발표되면서 화제를 몰고 오곤 했었는데 그에 따라 주가도 상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가치로 도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로 회귀를 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